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순환군의 몇 가지 연습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위수가 8인 그런 순환군에 대해서 그러한 순환군의 생성원이 몇 개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G라는 이제 순환군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순환군의 위수가 8인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A가 생성원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원소는 A의 0제곱 항등원이 되고 A의 1제곱, A의 제곱부터 A의 7제곱까지 모두 6개 원소, 8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한 원소를 A의 S제곱이라고 한다면 AS제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는 전체 위수가 8이고 그것을 S와 8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값이 AS제곱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원소가 이제 생성원이 어, 기 위해서는 즉 A의 S제곱이 생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생성원이라는 뜻은 이 전체가 G 전체랑 같아져야 되겠죠. 즉, AS제곱이 생성원이 되는 경우는 이 위수가 8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S와 8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그런 S에 대해서 어, 물론 이제 S는 지금 보는 것처럼 0부터 7까지만 가능한데요. 자, 그런 수 중에서 8과 서로 소가되는 수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8과 서로 소가되는 수는 1, 2는 안 되고 3, 4도 안 되고 5, 그다음에 6 안 되고 7이 되겠죠. 그래서 1, 3, 5, 7 모두 4개가 됩니다. 그래서 A의 1제곱, A의 세제곱, A의 5제곱, A의 7제곱이 생성원이 되는데 물론 A의 1제곱은 이제 처음 주어진 A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모두 생성원이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생각을 해보면 어, 자기동형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G에서 G로 가는 동형사상을 자기동형사상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아이소모피즘이 정의역과 공역이 자기 자신인 경우를 이 파이가 동형사상인 경우를 자기 동형사상, 영어로 오토몰피즘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군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군 상에서의 자기 동형사상이 몇 개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6를 생각을 해보죠. G6 상에서의 자기 동형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G6에서 G6로 가는 동형사상이 몇 개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형사상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힌트를 보면 자기 동형사상 혹은 동형사상이 생성원을 어떤 원소로 보내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힌트가 되는데요. 자, 한번 여기에 하나의 생성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생성원이 어디로 대응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자, phi a가 대응되는 값이라고 할 때 자, phi a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phi a를 여러 번 거듭 제곱한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phi a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phi a, phi a. 지금 이제 곱셈 기호로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형사상이므로 이렇게 연산의 보존을 하겠습니다. 즉 phi a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a의 제곱을 phi에서 보내면 a를 phi에서 보낸 것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phi의 세제곱은 비슷하게 a 세제곱을 phi에서 보낸 거랑 같겠죠.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성립을 할 것 같고요. 자, 음의 정수 생각을 해보죠.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의해서 어떤 원소로 대응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자, 이 값을 이제 알기 위해서 phi 그 항등원을 이제 1이라고 한다면 1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phi 1은 phi가 동형사상인 경우라면 이것이 항등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실. 자, 그 이유는 자, 동형사상이므로 여기 G6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택하도록 하죠. G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G6만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G에서 G로 가는 오토몰피즘 혹은 아이소몰피즘 동형사상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성질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G를 이제 원소 X를 생각을 했을 때, 자, 그 원소 X에 대해서 자,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X를 하나 택하면, 자, 이것은 이제 동형사상이므로 전단사 함수가 되므로 어떤 원소 A라고 할까요? A는 이제 항등원, 네, A는 생성원인 거니까 A, 네, 여기를 네, 여기를 이제 Y라고 하겠습니다. 공역상의 임의의 원소를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정의역상의 어떤 원소를 잘 선택을 해보면 함수값이 Y가 되는 X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phi x를 계산해 보면 phi x 곱하기 항등원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자, phi가 동형사상이므로 연산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phi x phi 1이 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phi x를 y로 바꿔서 쓰면, 그러면 y는 y 곱하기 phi 1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공역상에서 연산이 되는데, 물론 G상에서 연산입니다. 따라서 y의 역원을 이제 곱하게 되면 여기는 항등원이 될 거고 여기는 phi 1이 되겠죠. 그래서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 옮겨가서 자, 어떤 한 원소 A하고 역원을 이제 곱해서 대응을 시키면 자,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항등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연산을 보존함으로 phi a와 phi a의 역원의 곱과 같고 그것이 항등원 1이 되므로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항등원이 되는 거니까 자, 왼쪽에 있는 이 원소의 역원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원소가 되는 것이죠. 즉 phi a의 역원은 오른쪽에 있는 이 원소다 라는 것이죠. 즉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쓴 요 기호가 마치 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phi a의 제곱, 세제곱에서 a제곱, a 세제곱과 같이 그 지수가 phi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듯이 마이너스 1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마이너스 2제곱을 생각한다는 거는 phi a의 역원을 제곱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phi의 a의 역원이 되는데 그거 전체의 제곱이 되므로 자, 이 원소의 제곱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원소 제곱은 제곱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a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여기서도 이 마이너스 2가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바깥에 있던 것이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n이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일 때 모두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조금 지저분해졌으니까 좀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답이 있으니까 네, 원래대로 갔죠. 네. 네, 좀 지저분한데 그 페이지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은 사실을 좀 정리를 하면 자, phi가 G에서 G로 가는 경우를 생각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군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하고 G' 이 다를 수도 있는데 phi가 동형사상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했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자, phi 2가 G'의 항등원이 됩니다. 2는 이제 G의 항등원인 것이죠. G 항등원을 phi에 의해서 동형사상에 의해서 보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적용한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G' 항등원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G에 있는 한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X를 정수만큼 거듭제곱을 한 것을 phi에 의해서 보낸 것은 다음과 같이 x를 phi에서 보낸 것을 n만큼 거듭제곱한 거랑 같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성질을 이제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G6에서 G6로 가는 그러한 자기동형 사상을 우리가 다 구하고 싶은데, 자, 자기동형 사상은 A가 생성원이라면 자, 생성원이 동형사상에 의해서는 어디로 대응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 녀석이 여전히 생성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원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를 파일에서 보낸 다음에 그 원소로부터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시크릿 서브 그룹의 정의가 phi A에 의해서 거듭 제곱으로 만들어진 모든 원소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phi가 동형사상이므로 자, n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를 n번 거듭 제곱한 모든 원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응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금
A의 n제곱을 전체를 다 모아두면 A가 생성원인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의 경우에는 전체 정의역 혹은 주어진 군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대입한 다음에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지금 파이는 동형사상이므로 전단사 함수가 되죠. 따라서 이 녀석은 파이의 치역이 되는데 그 치역이 공역인 G6랑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즉 phi A에 의해서 생성된 시클릭 서브그룹은 G6 전체랑 같아지므로 phi A가 생성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형사상, 자기 동형사상은 생성원을 생성원으로 대응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제 이러한 성질뿐만 아니라 어떤 phi가 그 A를 네, 동형사상이라면 자, A를 예를 들어서 B로 대응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B가 생성원일 수밖에 없는데 자, 생성원 A가 어디로 대응되는지만을 알면은 G6 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6에 있는 원소는 A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물론 이제 G6는 덧셈군인 거니까 이제 덧셈 기호로 물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지만 일단은 곱셈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 n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 b의 n제곱이 됩니다. 즉 A가 어디로 대응되는지만 알면 G6에 있는 어떤 원소를 택하더라도 그 녀석이 어디로 대응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형사상은 결국 생성원이 어디로 대응되는가에 의해서 완벽히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생성원이 어떤 원소로 어떤 생성원으로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동형사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성원 A와 생성원 B를 정하면 A에서 B로 대응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대응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동형사상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정의가 됩니다. 즉, 이러한 자기 동형사상은 정의역 공역이 순환군일 때는 생성원을 생성원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동형사상의 종류가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G6의 생성원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잘 알고 있듯이 G6는 1이 생성원인데요. 1 말고 또 어떤 게 생성원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전체 원소를 보면 0, 1, 2, 3, 4, 5가 될 텐데 자, 어떤 한 원소 K라고 하죠. K에 생성되는 덧셈 기호로 표시한다면 정확하게는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성원 1을 K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이 녀석의 위수는 지금 전체가 6이고 따라서 자, 이렇게 계산이 될 텐데요. 자, 여기가 생성원, 즉 여기가 전체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6이 돼야 되는 것이고 K는 6과 K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는 그런 K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K는 여기 안에 있는 값들만 생각하면 될 텐데 자, 1은 당연히 될 거고 그 다음에 5가 또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 즉 G6의 생성원은 모두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형사상은 생성원 1을
1로 보내는 그런 동영사상이 딱 하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항등 사상이 되겠습니다. 1을 1로 보낼 거니까 1을 한 번 더 더한 2는 당연히 2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같은 값을 같은 값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1이라는 생성원을 또 다른 생성원인 5로 대응되는 이게 또 가능하겠죠? 자, 이러한 함수가 딱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2가 어디로 대응되는지 보면 2는 1을 두 번 더한 거니까 5를 두 번 더한 5를 G6에서 두 번 더하게 되면 5 더하기 5는 4가 되겠죠. 그래서 2는 4로 대응될 거고요. 3은 5 더하기 5 더하기 5 즉 5를 3번 반복해서 더한 값이 될 거고 그 값은 얼마가 되나요? 3이 되나요? 네,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4는 4는 여기다가 5를 한 번 더하면 2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5가 1이 되는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0은 황등원을 가야 되는 건데 0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6에서 G6로 가는 동영사상은 그 G6의 그 생성원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과 5가 되는데 이제 1을 그냥 A라고 한다면 이제 5는 A를 5번 연산을 한 거니까 덧셈기호로 표현하면 5A가 되는 거고 곱셈기호로 표시하면 A 5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A로 가거나 A가 A 5제곱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순환군의 원소, 즉 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G30의 순환 부분군을 생각하는 건데 25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공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25라고 하는 것은 G30의 생성원인 1을 25번 연달아 연산을 한 결과가 될 거니까 여기가 지수 혹은 반복해서 더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25를 기준으로 자, 위수를 알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25와 30의 최대 공약수는 5가 되니까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N의 그 퍼뮤테이션 치환들의 이제 대칭군이죠. 자, 거기 있는 원소들의 위수를 생각을 할 때 최대값 가장 큰 위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n이 5일 때, 즉 S5에 있는 치환들에 대해서 그 치환의 위수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그마는 1, 2,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런 것들의 위수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자, 시그마의 거듭 제곱으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의 위수가 얼마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시그마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런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위수를 이제 계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예를 들어서 서로서 순환 치환들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면 1, 3, 2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5, 4 혹은 4, 5 이렇게 서로서인 순환 치환들의 곱으로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항상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겹치는 것이 없으므로 서로소이므로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망 순환 치환은 위수가 3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항 순환 치환은 위수가 2가 됩니다. 즉 앞에 거는 3번 제곱하면 처음으로 아이덴티티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곱하면 처음으로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시그마를 몇 번 제곱을 하면 자, 일단 순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k제곱한 것을 이제 연산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되게 하려면 앞에 것도 아이덴티티가 되고 뒤에 것도 아이덴티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k가 3의 배수면서 2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k는 6의 배수가 되어야 되고 그런 6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생각해보면 k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이 바로 1, 3, 2, 5, 4의 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서로소인 순환치환의 곱으로 표현을 할 때 이 시그마의 위수는 이런 서로소인 순환치환 각각의 위수의 일종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시그마라고 하는 S5에 있는 이런 원소를 서로서 순환 치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런 사이클들의 항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이 3개, 2개로 쪼개질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1, 2, 3, 4, 5와 같이 각각이 한 개의 항을 가지는 사이클들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서로서 순환 치환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은 각각의 항의 개수를 1, 1, 1이 되는데 자, 그러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항을 다 더한 것이 전체 5가 되어야 되겠죠. 자, 결국은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처음 생각하는 경우는 항이 3하고 2죠. 즉 5를 제 그 자연수의 덧셈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들마다 가능한 서로서 순환치환의 그 분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가장 크게 되도록 분해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5개의 덧셈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지금 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자, 4개의 자연수의 덧셈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자, 4개니까 이제 앞에 111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1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일한 방법인데 자,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그 치환의 위수는 100건 전부 1이니까 결국 위수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4개를 더하는 경우는 이제 요 경우밖에 없겠죠. 순서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리고 3개를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3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위수가 3 이때는 둘 다 위수가 2인 거니까 최소 공배수는 2가 될 거고요.
3개를 더해서 5가 되게 하는 방법은 이게 전부인 것 같고요. 2개를 더해서 5가 되게 하는 방법은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 가능하겠죠. 이때는 위수가 각각 4, 1이니까 최종 배수 4. 이때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한 개의 그 자연수의 합으로 5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5가 되는 건데, 즉 항의 개수가 5인 사이클 하나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 위수가 5. 따라서 가장 위수가 큰 경우는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경우들을 많이 나눠봐야 되긴 하겠지만, 서로서 순환 치환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들을 다 고려해서 각각의 경우에 위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5를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든 방법을 생각해보고 각각의 경우에 위수를 계산해서 가장 큰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8의 부분군을 우리가 다 나열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의 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G8의 물론 순환군이면서 원소 개수가 8개이므로 G8의 모든 부분군은 위수가 8의 약수가 되는데 8의 약수는 1, 2, 4, 8 모두 4가지가 가능할 텐데요. 이런 위수들 하나하나들마다 그 값을 위수로 가지는 부분군이 정확하게 하나 존재할 테니까 가능한 G8의 모든 부분군의 위수는 모두 이 4가지 1 또는 2 또는 4 또는 8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